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5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보험, 도박, 해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좀 더 낫겠죠. 자, 거기 보면, 자, 1번. 도박은 소수의 승자가 획득하는 커다란 이익을 많은 사람의 패자가 뭐라고요? 분담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게 사행계약의 특성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죠? 맞나요? 그죠? 틀렸죠? 그죠? 사행계약이라고 하는, 그죠? 적은 보험료를 내고, 그죠? 큰 보험금을 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행계약은 뭐라고요? 도박과 뭐라고요? 그죠?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보험이 둘 다 뭐라고요? 똑같은 뭐라고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뭐예요?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과 해칭은 계약에 의해서 위험이 이전되고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측면과 그렇죠? 위험 이전과 위험 감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맞나요? 이런 질문 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험 이전 맞죠? 그 다음에 위험 감소의 역할을 하나요? 맞죠? 자, 그러나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위험이 감소되나요? 그죠? 위험이 감소되지 뭐라고요?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틀렸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험 감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죠? 위험이 감소되지 않는다. 해칭은.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3. 보험과 도박은 모두 새로운 위험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마에 5만 원을 베팅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5만 원을 지급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맞나요? 틀렸죠? 그죠?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나요? 그죠? 도박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보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뭐라고요? 보험료로 5만 원을 지급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위험이 이전되죠.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 보험과 해칭은 보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 대수의 법칙, 일정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통해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해칭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죠?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섣불리 하게 되면, 그죠?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과목이 어려운 과목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적어도 내가 시험에서, 문제에서 푼 것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6번으로 가기에 앞서서 보험의 사회적인 효용과 사회적인 비용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사회적인 효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정된 경제활동 집중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게 되죠. 그죠? 보험은 또 뭐라고요? 장기적인 어떤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용 증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역할을 하게 되고 손실 방지 활동의 조직화, 그죠? 사회적인 효용이 되겠네요. 자, 비용입니다. 그죠? 사업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보험 사기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보고 있죠. 그다음에 위험의 방기, 그죠?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그죠? 부주의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이런 걸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보시면 자,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죠? 자,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위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덜 불안해져서 주의를 게을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비용이 되겠네요. 사회적인 비용. 그죠? 가번이 사회적인 비용이다. 비용. 그죠? 자, 나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신용대출이 아닌 이상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보물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건 뭐예요? 사회적인 효용이 되겠죠. 사회적인 효용. 그죠? 신용을 증진시킨다.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고객에게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상품의 생산 억제, 방화에
예방 및 방화범 추적 등 주요 손실 방지 활동을 하는 경우 당연히 뭐라고요? 사회적인 효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 자금이 확대돼서 자본 비용이 국민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죠? 당연히 좋은 효용이 되겠죠. 그죠? 되셨네요. 그래서 나다라가 사회적인 효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은 뭐라고요? 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7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와 마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보험의 분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 시험에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험법상의 분류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보험법상의 분류는 뭐라고요? 손해보험과 뭐라고요? 생명보험이 아니라 어떤 보험? 그죠? 인보험으로 나누게 되죠. 인보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보험 경제사항의 분류입니다. 경제사항의 분류. 보험 경제사항으로 보면 뭐라고요? 기업보험과 뭐라고요? 가계보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험 경영사항의 분류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영리보험과 뭐라고요? 상호보험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좋습니다. 보험 기술상의 분류입니다. 기술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당연히 장기보험과 뭐라고요? 단기보험으로 뭐라고요?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다 맞는 것이 뭐냐면 3번이네요. 그죠? 3번이네요. 그렇습니다. 3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죠? 다음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회보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게 이제 4대 보험 중에 뭐라고요? 국민건강보험. 그죠?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그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좋을 거예요. 건강보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영보험은 뭐 말 그대로 민영보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죠? 공공부조는 그죠? 뭐라고요? 기초 노령연금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사회보험은 급부 혜택이 보험 가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나 민영보험과 같이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민건강보험 가입할 때 계약심사 받았나요? 그죠? 받지 않았죠. 그죠?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해서 운영되며 급부 내용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죠? 역선택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나요? 그죠? 사회보험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선택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줄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다음에 민영보험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의 이전과 결합, 손실보상 기능이 있으며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출 및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다. 그죠? 맞는 얘기인가요?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 공공부조는 기초노령연금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하죠. 급부를 위한 자금이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조달된다라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뭐라고요? 차이점이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와라 부분이 맞고요. 다와라 부분이 맞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급부의 선택이 보험 가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죠? 급부의 선택이, 급부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죠? 급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민영보험과 같이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공공부조, 그죠? 요 얘기가 틀린 거네요. 사회보험은 뭐라고요?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하지 않나요? 그죠? 그죠?
저도 헷갈리네요.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당연히 계약심사를 하게 되죠. 계약심사를 하게 되죠. 그죠?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네요. 그죠? 됐죠? 틀렸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문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읽으면서 헷갈렸고, 사회보험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포커스를 뒀더니 공공부조도 계약심사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죠. 기초노령연금은 누구에게나 다 지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와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자, 물론 당연히 그죠? 여기서 민영보험 같은 경우 당연히 계약심사 하겠죠. 그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공공부조도 뭐라고요? 계약심사를 하게 되죠. 그죠? 됐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가정하거나 좀 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죠? 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험회사가 도산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이 깊은 보험료율 산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도산할 위험이 있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험료율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적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도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험료율은 뭐라고요? 충분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맞겠죠. 충분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과 관련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율이 충분해야 된다와 뭐라고요? 도산할 위험 이 부분을 잘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보험료율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죠? 보험료율 자체가 뭐라고요? 보험의 요율 자체가 뭐라고요? 빈번하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빈번하게 바뀌어서는 뭐라고요? 바뀌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바뀌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보험료율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료율은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뭐라고요? 보험 가입자가, 그죠?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면, 그죠? 무지하다는 이유로, 무지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라고요? 보험료를 뭐라고요? 그죠?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뭐라고요? 보험료율은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험료율은 손실 통제를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안전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이죠. 손해보험회사의 교통안전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연결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되셨죠? 됐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4번으로 가기 앞서서 보험 상품의 특성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특성. 그렇죠? 자, 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다른 어떤 특성들이 갖고 있는데요. 무형의 상품이죠. 무형의 상품. 그렇죠? 그래서 펜과 종이로만 어쨌든 만들어진 상품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효용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동차를 샀다라고 한다면 유형의 상품으로서 자동차를 사면서의 만족감이 극대화될 텐데, 그죠?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기쁨이 있지만 뭐라고요? 그죠? 무형의 상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효용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또 판매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또 보험 상품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도 뭐라고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위험을 보장해주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보험 상품을 참 잘 들었다라고 느끼는 만족도, 효용은 그죠? 우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고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보험을 괜히 들었나? 라고 하는 그런, 그죠? 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효용도, 만족도도 뭐라고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야 효용이 뭐라고요?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미탐색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보험 상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구매 의욕이 없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보험 상품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것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그죠? 다음 보험 상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 보험 상품 보험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효용을 바로 느낄 수가 없죠. 그죠? 또 내용과 운영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이 뭐라고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금방 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 보험 상품 사회가 발전하고 고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사망, 질병, 화재 등 위험을 부부하기 때문에 고객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탐색품이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험 상품의 가치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상품이다. 미래 위험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4번 보험 상품은 손실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자면 효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품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사고가 나야만 효용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접 판매 조직. 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가와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 가번 보시면 소비자의 반응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반면에 직접 판매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무분별하게 소요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의 문제가 야기 가능성이 있다. 그죠? 어떤 상품이에요? 그죠? 직접 판매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것이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죠? 텔레마케팅이 되겠죠. 그죠? 텔레마케팅 조직이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고용이 돼야 되니까 뭐라고요? 이런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판매 비용의 절감, 쌍방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해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장점이 있는데 뭐라고요? 판매 가능 상품의 제한이라든가 비대면 조직으로 인한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죠? 사이버 마케팅. 그죠? 사이버 마케팅. CM이 되겠네요. 그죠? CM. 그죠? 사이버 마케팅. 비대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고 그다음에 다음은 특정 시장과 소비자 수를 결정하는 타겟 마케팅이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소비자의 반응률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판매 방식 외에도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이렉트 마케팅 뭐라고요? DM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DM. 그죠? 현실적으로 이 소비자 반응률이 높은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어쨌든 시험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쭉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뭐라고요? 과당 경쟁, 불안전 판매 꼭 나오게 되면, 그죠? 뭐가를 보셔야 돼요? TV. 그래서 뭐예요? 홈쇼핑이 뭐라고요? 그죠? 그죠? 불안전 판매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TM, CM, DM, TV. 홈쇼핑.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가 19번으로 갈 건데요. 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판매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판매 조직에 있어서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모집을 할 수 없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라고요? 대표이사, 그렇죠?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모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면 임원 또 직원은 당연히 모집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죠? 임원 직원은 모집할 수 있다. 그죠? 모집할 수 없는 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모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 그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있어서 교차 모집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험 대리점은 그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그죠? 개인 대리점은 200만 원, 법인 대리점은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고요. 보험 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사원이 3분의 1 이상 합격을 해야 하고 상근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죠? 자, 요율협상권. 요율협상권은 누가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요율협상권은 반드시 기억할 것. 보험 판매 전문 회사. 그죠? 보험 판매 전문 회사. 보험 중개사만이 뭐라고요? 요율협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보험료 수령권입니다. 보험료 수령권은 뭐라고요? 누가 갖는다? 뭐라고요? 대리점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갖는다고요? 대리점이 갖는다. 그죠? 전속이나 독립대리점이 갖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어떤 권한만? 초회 보험료에 대해, 첫회 보험료에 대한 수령권만을 갖게 됩니다. 그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수령권. 그죠? 고지 의무 수령권도 뭐라고요? 보험료 수령권과 같이 뭐라고요? 대리점이 갖습니다.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리점이 갖는다. 전속 대리점과 독립 대리점. 보시면 되겠고요. 배상 책임이 있게 되면 배상 책임의 소재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와 보험 중개사는 각각 뭐라고요? 배상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요? 고객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배상 책임을 위험을 그죠? 부담하게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잘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그죠? 우리나라의 보험 판매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문제 여러 번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조직 변화는 지점 조직의 보험 설계사에서 전속 대리점 조직으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에서 뭐라고요? 전속 대리점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4번. 생명보험 설계사는 한 개의 손보사를 제외하고는 소속 보험회사 외에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죠? 맞나요? 그죠? 틀렸죠. 그죠? 재산보험도 있죠. 재산보험. 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험 대리점 외에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 이거나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그죠? 금융기관 그죠? 는 뭐라고요?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은 뭐라고요? 제외되죠. 그죠? 금융기관은 뭐라고요? 제외됩니다. 그죠? 법인 대리점으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죠? 됐죠? 근데 여기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금융기관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라번 보험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죠? 금방 했죠?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상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합격하고 상근해야 된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가 되겠죠? 그죠? 3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보험 모집 조직 간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금방 우리가 정리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험 판매 전문 회사와 뭐가요? 그죠? 보험 중개사가 요율 협상권을 갖나요? 그죠? 요율 협상권을 갖나요? 그죠? 맞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험료 수령권은 누가 갖는다고 했어요? 보험료 수령권은 뭐라고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보험료 수령권은 대리점과 뭐라고요? 대리점이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리점이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초회 보험료에 대해서만 수령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와, 그죠? 다와 뭐라고요?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라번도 틀렸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권입니다. 그죠? 계약 체결권. 계약 체결 대리권이네요. 그죠? 대리권은 뭐라고요? 전속 뭐라고요? 대리점.
독립 대리점, 그죠? 의 경우에 전속 대리점과 독립 대리점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죠? 그런데 자 고지 의무 수령권 한번 보자고요. 고지 의무 수령권의 경우에, 그죠? 보험 설계사가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나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나요? 고지 의무 수령권은 뭐라고요? 없습니다. 그죠? 없죠. 자, 그러니까 다, 라, 바가 그죠? 가장 정확하게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대리권의 경우에 전속 대리점과 독립 대리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죠?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것은 뭐예요? 업법상에서 권리는 있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율협상권, 보험 판매 전문회사, 보험 중개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험료 수령권은 그죠? 누가 있다고요? 대리점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속과 독립 대리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리점이니까 고지 의무 수령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정리를. 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와 보험 회사를 선택하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맞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 그죠?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은 뭐라고요? 서비스 역량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험과 전문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20시간 이상을 뭐라고요? 당연히 교육을 의무화되어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 중요하죠. 평판. 그래서 협회에서 뭐라고요? 우수 인증 설계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3년 이상이면서 유지율이 90% 이상이고 또 계약 취소 한 건도 없는 경우를 뭐라고요? 우수 인증 설계사로 인증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 이렇게 정리해라 하는 얘기고요. 보험회사의 선택입니다.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가격이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가장 마지막이다. 보험회사 선택 시 마지막 요소가 뭐라고요? 가격이지. 가격이 제일 먼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재무적인 건전성, 신용평가 회사를 참고하면 되는데 그 신용평가 회사도 각 평가기관마다 뭐라고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동일하지 않고 뭐라고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영실태평가에 있어서 뭐라고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여력제도의 경우에 지금 현재 뭐라고요? 미국식 방법인 RBC 제도만이 뭐라고요? 시행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금 지급의 용이성이라든가 서비스 정도 꼭 기억할 건 가격은 뭐라고요? 보험회사의 선택 시 가장 마지막 요소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신용평가 기관별로 A등급의 위상이 같기 때문에 같나요? 그죠? 다르다고 얘기했죠. 다르다. 이렇게 이미 틀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 중에서 경영개선 요구, 그죠? 권고, 그죠? 요구, 뭐라고요? 명령, 이런 순위죠? 그죠? 더 갈수록 강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일 때 내려지게 되면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등을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 개선의 요구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라고요? 100% 뭐라고요? 미만. 이건 또 뭐예요? 50% 뭐라고요? 미만. 그죠? 이건 뭐예요? 0% 미만. 이렇게 되겠죠? 지급 여력 비율이.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 요구는 100%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가 되겠죠. 경영 개선 권고. 그러니까 뭐예요? 틀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요? 그죠? 마지막 요소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요.
4번 지급 여력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는 나라마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식 비율 규제와 미국식 위험 기준 방식을 병행해서 시행했지만 현재는 뭐라고요? 그죠? RBC 제도. 그래서 뭐라고요? 미국식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3장 중요하죠. 3장 중요합니다. 아주 그 시험에 대한 비중이 높죠. 그죠? 높습니다. 가장 높은 장이 뭐라고요? 3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장 보면 3장은 이제 보험 법규와 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법과 보험 업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약관의 규제 관한 내용, 그다음에 보험의 특징, 계약의 요소, 그다음에 기타 성립과 계약의 서류, 그다음에 보험 계약의 효력, 그죠? 무효, 취소, 실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나 보험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손해보험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장이 뭐라고요? 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보험계약법입니다. 보험계약법은 무엇을 규율하고 있냐는 거죠. 법이니까 뭐라고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법이니까 보험계약자 간의 상호관계를 뭐라고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라고요? 보험계약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윤리성과 선의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리성과 선의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 그죠?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을 그죠?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암에 걸렸으면서 뭐라고요?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선의성에 뭐라고요? 위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보험사고의 면책 이렇게 되겠죠. 선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2. 단체성입니다. 단체성. 자,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고지 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를 들면 사무직은 사무직끼리 그죠? 또 공장 근로자는 공장 근로자끼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공장 근로자가 사무직의 위험 집단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뭐라고요? 당연히 위험 변경이 증가했다는 것을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단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성입니다. 세 번째 기술성은 뭐라고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그죠?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과 기술성을 잘 연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 사회성, 공공성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험 약관이다 이거죠. 보험 약관.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해서 보험회사가 뭐라고요? 보험 약관을 정하기 때문에 그죠? 이 보험 약관이 사회성, 공공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는 아무나 그죠? 할 수가 없죠. 그죠? 사회성, 공공성에 맞게 자격을 제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적인 강행법성입니다. 상대적 강행법성. 그래서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래서 기업보험에는 해당되지 뭐라고요? 않습니다. 상대적 강행법성은 뭐라고요? 개인, 가계성 보험에 해당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죠? 갖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문제로 보면 자, 보험계약법 특성인데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윤리성, 선의성,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금방 했네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건 윤리성 이렇게 되겠죠? 윤리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단체성. 단체성은 고지 의무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그죠? 단체성 맞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성입니다, 그죠?
기술성은 뭐라고요? 뭐와 연결시키라고 했죠?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과 연결시키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회적인 공공성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약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금방 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1가 2나 1가 2나 그죠? 라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볼까요? 이어서 보시면 그죠? 자, 이제 요번에는 보험업법입니다. 아까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을 규율하는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뭐예요? 보험회사의 운영 전반을 감독하기 위한 법이 뭐예요?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보험업법은, 그죠? 뭐라고요? 실질적인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형식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영보험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감독 규제로서의 뭐라고요? 공법 규정이다. 공법 규정. 그리고 보험사업자 조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재규정이 포함된 뭐라고요? 사법 규정. 사법 규정이 뭐라고요? 혼합되어 있는 법률이 뭐라고요? 보험업법이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예요? 공법 규정과 사법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법률이 보험업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됐죠? 당연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죠?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뭐라고요?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자본금 납입이라든가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라든가 그래서 영리법인에 겸직할 수가 없고 그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보험 안내 자료에 당연히 소속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존 보험 계약을 뭐라고요? 부당하게 그죠? 소멸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에 부활을 청구해야 되고 이때는 뭐라고요?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직원의 모집 활동은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임직원의 경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임직원이 잘못하면 무조건 누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증빙이 다 가능하다. 교육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한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임직원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4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은 보험업법의 주요 특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한 것이래요. 이번에는 적절한 것. 자, 보험은 실질적인 감독주의를 통해서 보험사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상사특별법이며 사회보험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감독으로서의 공법 규정이다. 공법 규정이다. 그죠? 맞는 얘기인가요? 그죠? 맞는 얘기인가요?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정리했죠. 공법과 뭐라고요? 사법 규정을 뭐라고요? 혼합되어 있는 법률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1번 틀렸고요. 2번 보험의 업법상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감사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보험 모집할 수 없죠. 그죠? 대표이사와 감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자, 3.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배상 책임을 하고 있죠. 했는데 보험 설계사의 보험 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죠.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의 경우에. 그런데 임직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맞나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뭐라고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새로운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개월? 그죠?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되셨죠?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3번이 뭐라고요? 적절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을 보시면, 다음은
보험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죠?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1. 보험계약에 따른 신용정보를 보험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다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청약 승낙 또는 재지급금의 지급 판단 자료로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인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자료로만 사용해야 되겠죠. 재지급금의 판단의 자료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되고 신용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이 초래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그죠? 뭐라고요? 삭제해야 한다. 그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몇 년? 5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 예금자 보호법에 지급 한도는 현재 5천만 원이죠? 맞죠? 그리고 변액보험 계약, 그죠? 확정 기여형, 그죠?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보증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맞는 얘기인데 틀리네요. 그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네요. 그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과 뭐라고요? 그죠? 개인퇴직연금, 그죠? ARP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예금자 보호법이 뭐라고요? 그죠?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3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의무보험 관련 법률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약자인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을 시 주 대상으로 위험시설을 소유 또는 점유한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하고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7번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자,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